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 혼술 1월 11일 수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어제 성남지청에 출두해서 장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죠.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인데 조사 과정의 뒷이야기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지금 각 언론의 취재에 의해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주목되는 점은 이재명 대표가 어제 검찰에 가서 오늘은 오후 6시까지만 내가 그 조사를 받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뭐 직장인 퇴근 시간처럼 그렇게 딱 정해놨는데 갑자기 태도가 바뀐 것이 제가 아침에 조간 딱포 시간에 전해드린 그 어떤 문건 하나 때문에 이재명이 당황하면서 그 다음부터 좀 태도가 바뀌었다. 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네이버 관계자가 당시 정진상 성남시 정책비서관 이 성남FC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모든 정권을 위임했다고 말했던 인물이죠. 지금 구속되어 있습니다. 정진상과 접촉한 결과를 네이버 관계자가 문건으로 정리를 했는데 그 문건은 성남시가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성남시가 네이버에 요구한 내용. 그러니 지금 네이버가 그 제2사옥을 짓는데 뭐 용적률 향상 이렇게 여러 가지 편의를 봐줬고 그 인허가권을 가지고 그 대신 이 네이버가 40억 원을 성남FC에 후원을 했죠. 그 과정에서 이 서로 거래를 한 문건입니다. 그러니까는 정진상이 이렇게 해달라고 요구한 문건이죠. 그러니까 40억 달라고 요구한 문건입니다. 자, 이 문건을 제시를 하니 이재명 대표가 여러 가지 방어 논리를 개발해서 왔는데 이건 전혀 뜻밖이어서 상당히 당황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진상이 그랬다는 거냐 이렇게 정진상 꼬리 자르기 덮어씌우기 이렇게 했는데 뒤통수를 쳤다고도 볼 수 있죠. 정진상에게 다 떠넘기는 겁니다. 나는 처음 본다, 몰랐다, 믿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좀 당황한 반응을 보였다. 자,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고, 자, 지금 그래서 핵심은 이렇게 되면은 또 증거인멸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집니다. 본인이 미처 몰랐던 것,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검찰이 몇 가지를 내놨기 때문에 그래서 구속을 해야 된다.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다. 그런데 이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면은 이 법원이 영장을 발부를 할 것이냐, 또 그것보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처리가 될 것이냐, 자, 이런 논란이 있었죠. 자, 그런데 검찰이 지금 신의 한 수를 찾아낸 것 같습니다. 신의 한 수. 뭐냐면, 이 성남FC 사건만 가지고 하면은 영장 발부도 불확실하고 국회에서 이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 전에 노웅래, 뇌물사건 노웅래 민주당 의원 때 그때 체포동의안 한번 연습을 했죠. 민주당 의원들이 연습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넘어와도 이렇게 우리가 부결시켜야 된다 하면 과시를 했습니다. 절대 다수가 부결을 시켜버렸죠. 자, 그래서 그 연습도 이미 다 한 것 노웅래 테스트를 했는데 그 테스트를 무력화시켜버리고 또 이재명이 이야기하는 정치 탄압, 야당 파괴 이런 논리를 깨버릴 수 있는 것이 검찰에서 찾아낸 것 같습니다. 뭐냐면은 성남FC 사건과 대장동을 하나로 묶어서 두 사건을 하나로 묶어서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것. 자, 이것이 신의 한 수가 될 수 있다. 자,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왜 그러냐면은 일단은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제3자 뇌물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은 이재명 여기에 대해서 또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인 대장동 비리 의혹 이것을 묶어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자, 이렇게 각 언론 보도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검 그리고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이재명 대표의 신병 처리를 두고 검토에 들어갔는데 관내 기업들의 특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후원금을 받은 성남FC 사건 그리고 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인 대장동 특혜 개발의 배임, 직권남용 이 의혹들을 하나로 묶어서 신병을 함께 처리하는 방안 이것이 검토 중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사건 모두 검찰에서는 성격이 유사하다고 보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 두 사건 모두 2010년과 2018년 사이에 이재명이 성남시장으로 재직을 하면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어진 권한
인허가권 이것을 사적으로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썼다. 그래서 사건 구조가 두 개 다 비슷하다는 거죠. 대장동 개발 그리고 이 네이버나 아니면 두산건설 이쪽에서 특혜를 주는 대가로 성남FC로 돈을 돌려줬고 대장동 개발 인허가권을 해서 그것을 대장동 민간업자에게 일확천금을 안겨주고 민간업자들로부터 선거자금을 끌어 쓰는 저수지를 만들고 이 두 사건이 비슷하다는 거죠. 비슷하다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특권, 성남시장의 성남시장의 권한을 사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썼다. 자, 그래서 가령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성남시장으로 이재명 대표가 재직할 때 관내 기업의 부지 용도 변경, 용적률 상향 이런 인허가 특혜를 주고 160억 원 후원금을 받은 거죠. 대장동 비리는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사업자들에게 인허가 특혜를 주고 또 설계를 하고 민간업자에게 많이 돌아가도록 이익이 그리고 이재명 대표 쪽이 화천대유 김만배 씨가 소유한 천화동의 1호 지분 중 24.5%에 해당하는 428억 원을 이재명 쪽이 받기로 약정을 했다. 자, 그래서 두 사건의 전체적인 그 구조는 비슷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두 사건을 합쳐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검토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일단 이 서울중앙지검 수사가 좀 빨라져야 됩니다. 지금 성남FC는 벌써 소환을 했기 때문에 서울중앙지검도 대장동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를 조속히 소환을 한 뒤에 두 사건 한때 묶어서 영장을 청구를 할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를 할 경우에 일단 법원에서 영장 발부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그리고 또 민주당의 방탄국회 이재명 보호 이것을 명분을 약화시킬 수 있다. 그리고 야당 파괴라는 이런 이야기에서도 좀 설득력이 떨어진다. 그런 효과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일단은 구속영장 자체는 청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죠. 검찰은 성남FC만 가지고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대장동까지 합치면은 어쨌든 수백억 원대 돈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그런 뇌물, 제3자 뇌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재명은 혐의를 부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재질이 중하다. 그래서 그 구속영장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 제3자 뇌물죄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던 적이 있는데 아니, 당시 그 대통령도 그렇게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는데 제3자 뇌물죄. 야당 대표라고 해서 제3자 뇌물죄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못하면 안 된다. 그래서 구속영장은 청구를 해야 되는데, 자, 일단 그 구속을 시켜야 되겠죠. 시키기 위해서는 대장동과 두 개의 사건을 하나로 엮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겁니다. 지금 벌써 대검과 성남지청이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를 두고 검토에 들어갔다. 자,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고 두 사건을 병합해서 영장을 청구하는 방향 여기에 무게가 지금 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두 사건을 묶어서 영장을 청구할 경우에는 국회가 일단 법원에서 영장 발부 가능성이 확 높아지는 것은 물론이고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킬 명분을 약화시킨다는 겁니다. 방탄국회를 또 계속 강행을 하겠지만은 만약에 이 상태에서 그 하나가 아니고 성남FC 그리고 대장동 비리까지 같이 묶어서 이 체포동의안을 제출을 하면은 그 두 가지 사건을 전부 다 이거 정치보복이다, 야당 탄압이다, 야당 파괴다, 이 노웅래 때처럼 그런 프레임을 걸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죠. 재질이 무거운 두 가지를 같이 엮어버리기 때문에 이 민주당은 이미 노웅래를 통해서 정치 탄압 프레임을 설치를 해놨지만 그 프레임을 깰 수가 있는 것이 이재명의 두 사건, 이 두 사건이지만 이번에 묶이는 건 두 가지 사건이지만은 또 한 10개 정도, 6개,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것만 6개, 혐의 있는 것까지 하면 10개, 그리고 부인 문제, 아들 문제 다 있죠. 그래서 어쨌든 다른 건 다 놔두고 지금 수사가 거의 완성 단계인 이 성남FC 후원금 그리고 대장동 비리를 두 가지로 묶어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면은 재질이 나쁜 것이 지금
확연히 드러나겠죠. 대장동까지 하면은. 특히 이 저수지 만들어서 돈을 빼돌린 두 사람은 이미 구속이 됐습니다. 김용과 정진상 핵심 접근 두 사람 구속이 됐죠. 그 구속된 그 사건과 이 성남 FC 사건을 묶어서 자 구속영장을 체포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을 하면은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나가서 그때 노웅래처럼 이 체포 동의를 제출한 이유를 설명을 하겠죠. 아마 한동훈이 이 아주 설득력 있게 특히 대장동 비리, 이 정치 자금,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일확천금을 주고 그것을 다시 빼서 정치 자금으로 쓴 이런 혐의들, 뭐 배임은 물론이고 그런 돈 문제까지 얽혀서 가면은 뭐 노웅래 때 돈봉투 바스락거리는 소리 이런 이야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재명의 이 민낯을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면은 아무리 민주당이라도 거기서 이재명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기는 어려워질 것이다. 만약에 부결시키면은 엄청난 역풍을 맞아서 민주당이 상당히 다음 총선 때까지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리고 또 민주당 안에서 비명계가 지금 이재명 손절론에 적극적으로 확산을 시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까지 감안을 하게 되면은 또 민주당 비명계에서 이재명에게 완전히 등을 돌리는 그런 계기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체포동의안이 상정이 되면은. 자,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정치적인 파급 효과. 물론 검찰에서 이것을 어떤 정치적인 파급 효과까지 감안을 해서 두 사건을 묶어서 영장 청구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 일단 영장 발부 확률을 높이고 체포동의안도 가결이 되는 그 방향으로 지금 신의 한 수로 선택을 했는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이재명이 구속이 되거나 아니면 구속이 되지 않더라도 이 표결 과정에서 상당히 민주당이 쪼개질 가능성 그리고 이재명 손절론이 더 빨리 확산될 가능성 그런 정치적 여파도 상당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검찰이 이 두 사건을 묶어서 영장 청구를 할지 그 여부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